32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번을 보면 위조한 후라 했죠. 위조는 진정 성립이 아니죠. 진정 성립이 아니기 때문에 변조가 되진 않겠죠. 두 번째로서는 금액란입니다. 금액란은 동일성이 유지가 되는 부분이므로 위조죄도 될 수가 없죠. 결국 위조한 후 금액란을 변경한 것은 위조도 안 되고 변조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1번 됩니다. 2번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받은 자에 대해서 주권을 발행했다면 상법상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다면 허위 작성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X. 자, 3번. 자,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았다 했는데 여기에 속지 마시고 자, 그 밑에 보면 발행인 명의 아래 피고인 인장을 날인했다 했습니다. 이 피고인 인장이 진실에 반하는 인장 날인이기 때문에 허위 작성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3번.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준 것이 유가증권 행사죄가 될 수가 있을까?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즉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한 것 자체가 유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정답은 1번 됩니다. 자, 33번 가봅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른 질문 보면 1번에서 키워드는 대장이죠. 대장은 본제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X. 자, 3번도 가보면 합의라 했습니다. 합의라 했기 때문에 불실기재가 되지 않고요. 자, 4번을 보면 허위 사실을 기재해서 신고해서 등기가 경료됐죠.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등기가 경료가 된 후에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양 가정하서 밑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했다면 부실기재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X. 정답은 2번 되죠. 자, 34번을 가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여기서 비교할 것은 2번하고 3번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에서는 자,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어떠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였을 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밑에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의 임직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은 상사가 되겠죠. 즉 직장 상사가 밑에 부하 공무원에게 또는 유관직원의 임직원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였다면 직권남용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밑에 일반 사연입니다. 즉 이 공무원이 일반 사연에게 어떠한 일을 하게 하였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될 것은 공무원이나 유관직원, 임직원에게 이런 일을 시켰는지 아니면 일반 사연에게 시켰는지에 따라서 죄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봐두시면 됩니다. 자, 35번을 가봅니다. 자,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이죠. 자, 나머지를 보면 자, 뇌물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여라.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또 상대방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돈을 주고받았다라고 했을 때 알선이 될 수 있을까? 됩니까? 안 됩니까? 막연한 기대감, 잘 보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막연한 기대감, 이런 기대감만으로는 알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즉 알선이 되려면 그 뇌물수수하겠다는 그 명목이 알선 행위에 의해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을 때 알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구체화되지 않은 채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알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거든요. 기억을 해두시고 자, 2번을 가보면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을 지나지 않는다면 뇌물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3번에서는 지금 자신이 채권자에게 뇌물을 공유하게 했다 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 채권자가 돈을 받으면 나는 그만큼 그 사람이 받은 것만큼의 나의 채무는 탕감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받은 거나 내가 받은 거나 쌤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3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수뢰죄가 되는 것이죠. 동일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9조 1항의 뇌물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4번도 잘 봐두시고요. 자, 36번 가볼게요.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먼저 1번을 가보면 적법인지 아닌지는 행위 당시를 놓고 판단합니다. 사후적 판단이 아니라요.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X. 2번을 가보면 자, 합의하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러이러하게 허위신고를 했잖아요. 이것이 위기에 따른 공직방해 될 수가 있을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위기가 되려면 공무집행 방해하겠다는 방해 의사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 합의하는데 불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방해 의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4번을 가보면 자, 경찰관 A를 폭행하였고 그 밑에 B를 폭행했죠. 그렇죠? A를 폭행하고 B를 폭행했는데 이것이 사회관념상 한계 행위로 평가가 됩니다. 그랬을 때는 행위가 한계라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맞은 사람은 두 사람이 맞았고 공직방해 죄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공직방해 죄의 개수는 공무원의 수죠. 공무원의 수이니까 두 사람이 맞았으니까 두 개의 죄가 되겠네요. 그래서 행위는 한 개지만 그래서 이것은 상상적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공무상 표시 무효죄가 성립하는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전부 다 틀려요. 1번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2번은 명의를 바꾼 것이죠. 그렇죠. 명의를 바꾼 것은 역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역시 리 1번도 갑회사 명의를 의회사 명의로 지금 명의를 바꾼 거잖아요. 이것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D급반을 가보면 완결된 후라 했습니다. 강제집행을 완결된 후에 그 밑에 그 표목을 빼어버리고 들어갔다 했는데 이건 뭐죠? 완결된 후라 했으니까요. 그 표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 발생이 없는 것이므로 빼어버리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본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먼저 1번 신원보증서 나와 있죠. 신원보증서에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했다 할지라도 도피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2번을 가보면 자, 배우자라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였다. 근데 배우자는 친족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갑은 친족 간의 특례 조항에 따라서 처벌받지 않은 행위를 방조한 것이므로 도피죄의 방조가 되지 않는다. 방조는 되죠. 물론 이제 배우자는 친족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우자는 친족 특례에 의해서 책임이 조각되어서 처벌되지 않지만 갑 자체는 그 친족이라 할지라도 그 범죄의 교사범은 방조범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3번 볼게요. 어떻게 좀 해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도피죄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므로 이 판례도 좀 봐두시고요. 4번을 가보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뭐죠? 자기 도피잖아요. 자기 도피. 자기 도피는 처벌되지 않는 거 아시죠?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피 행위 범죄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는 않지만 그 도움 요청에 응해서 범인을 도운 그 타인의 행위, 즉 이 타인의 행위도 도피죄에 해당한다면 역시 갑에게는 도피죄 교사범이 된다. 맞나요? 틀렸죠. 교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도피라 했잖아요. 자기 도피는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그 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도피죄가 되지 않는 것이죠. 도피죄 교사범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정답은 3번. 자, 39번 위증과 증거인멸죄 관한 부분입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번을 볼게요. 자, 함께 공범으로 기소가 되었다. 근데 소송 절차가 분리가 되지 않았다 했잖아요. 분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증인 적격이 없는 것입니다. 증인 적격이 없으니까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X. 2번. 자, 2번도 출제가 많이 되었죠. 전처라 했습니다. 근데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허위 진술을 적극적으로 행했다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에 위증죄가 될 수가 없을까의 문제입니다. 판례 뭐라 하고 있죠? 여기 적극적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즉, 이 전처가 증언거부권을 고집받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전처가 증언거부권을 고집받았다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허위 발언할 것이 적극적이라는 거죠. 적극적.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증언거부권을 고집받든 증언거부권을 고집받지 않든 똑같다는 거야. 어차피 이 여자는 거짓말 할 여자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 여성이 갖고 있는 증언거부권은 고집받든 고집받지 않았든 증언거부권 고지 침해는 아니라는 거야. 어차피 거짓말 할 여자니까. 근데 이 여자가 결국 거짓말 했죠? 거짓말 했기 때문에 위증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X. 자, 3번 가보죠. 범인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은닉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쵸? 자기 은닉이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앞에 가보면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쵸? 이것이 자기 도발해서 고소인권 해당성이 없어서 처벌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자, 4번을 가보면 지금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 허위 내용이 담긴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케 하였다 했을 때 증거 위조죄가 될 수가 있을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허위 진술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건 아시죠? 그치? 그쵸? 근데 그 허위 진술이 담긴 조서 역시 마찬가지로 쌤쌤이라는 게 쌤쌤. 쌤쌤이라서 증거 위조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40번 가볼게요.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먼저 1번은 많이 나왔죠. 대리자가 실제 고소 의사를 갖고 주도했다면 이 대리자가 바로 뭐가 된다? 무고죄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는 얘기입니다. 명의자가 아니고요. X. 자, 2번. 2번의 키워드는 여기 있습니다. 신문이죠. 신문. 신문에 따라서 허위 진술했다고 했을 때 무고가 될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신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발성이 없는 겁니다. 자발성이 있을 때 무고가 되는 것인데 자발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서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4번을 가보면 자,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숨기고 그 밑에 대여 장소를 묵비하도록 종용했다고 했을 때 무고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X 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5번을 가보면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이죠. 자, 먼저 1번 가봅니다. 자, 여러분 법정에서 소송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만약에 법정에서 소송 피우면 법정 소송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헌법재판소 법정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심판받다가 난동 부리면 이 법정 소송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리한 해석이 아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2번을 가볼게요. 자, 종전법이 나와 있고 자, 밑에 현행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종전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결격사유는 안 됩니다. 근데 현행법에 따르게 되면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되거든요. 그럼 어떤 게 유리합니까? 피곤한데. 이게 유리합니까? 이게 유리합니까? 이게 유리하죠.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법에서 이렇게 받겠다라고 했을 때 피고인에게 어떤 법이 유리하다? 종전법이 유리하다니까요. 그래서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법인 종전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현행법이 아니고요. 자, 2번을 가보면 허위 제공 나와 있고요. 그렇죠? 허위 제공한 자만을 처벌한다 그랬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 허위 제공의 의미 뜻 아시겠죠? 이 허위 제공 속에 단순 누락을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치? 허위 작성과 지금 단순 누락은 다른 말이기 때문에 이걸 같다고 보아서 이 허위 제공에 단순 누락을 집어넣어서 단순 누락했다고 해가지고 자동차관리법 처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긋나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입니다. 2번을 볼게요. 4번을 볼게요. 의료법이죠. 법. 모법에서는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그 밑에 있는 하위법에 해당되는 시행령에는 수와 자격 등 배치 기준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모법의 지금 범위를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법에서는 의료인, 당직 의료인을 필요한 경우에 두어야만 한다고 되어 있지
구체적 내용은 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구체적 내용을 지금 시행령이 지멋대로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처벌 범위를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 위반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2번 됩니다. 자, 2번 가볼게요.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무죄가 아니고 면소죠. 틀렸고.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가볼게요. 3번에서 보면 3년 이하고요. 여기는 5년 이하잖아요. 그리고 징역이고요. 여기 징역입니다. 물론 벌금도 있지만, 자, 국법과 신법의 형을 비교할 때는 가장 줏된 형을 갖고 비교한다 했습니다. 국법과 신법에서 줏된 형이 징역이잖아요. 징역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벌금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징역이 똑같았을 때 벌금을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징역 자체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어떤 게 더 가볍죠? 3년짜리가 가볍죠.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 더 가볍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조형에 따라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법입니다. 4번. 자, 전후에 걸쳐서 행해졌을 때에는, 그치? 수rek을 갖고 판단할 때는 이 전체를 놓고 따지는 게 아니라, 뭐다? 법 개정, 위 개정이 신설된 이후의 금액으로 한정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자, 됐죠? 뭐 2번 다 알잖아요. 2번은. 여러 차례 법이 바뀌었을 때 그 중에서 중간시법이 가장 가볍다면 이 중간시법이 제일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이 법 갖고 재판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중간시법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원칙에 입배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3번 가봅니다. 자, 반의사 불벌죄를 묻고 있습니다. 자, 외국 같은 경우는 반의사 불벌 맞습니다. 조심할 것은 우리나라 거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것은 짤 없습니다. 무조건 처벌입니다. 친고죄도 아닙니다. 짤 없이 처벌된다. 그래서 이 외국하고 우리나라 거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출판물 요거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 아시죠? 그쵸? 단순 명예는 아닌데 출판물은 반의사 불벌죄가 됩니다. 자, 신용훼손죄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또 있네. 외국 나와있지. 외국 원수 폭행죄 반의사 불벌죄가 됩니다. 협박죄도 반의사 불벌죄가 되죠. 그쵸? 학대는 아닙니다. 학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협박죄 맞는데 상습범 아닙니다. 상습범은 뭐 폭행죄도 마찬가지죠. 아닙니다. 이것도 짤 없이 처벌되는 것이고 성범죄는 다 아는 걸 봤겠죠? 옛날에 다 친고죄였는데 지금 다 친고죄도 아닙니다. 짤 없이 처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자, 마지막 남은 것이 비밀이네요. 이 비밀은 뭐가 된다? 친고죄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하나만 더 보죠. 자, 법인 문제인데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볼까요? 1번에 보면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 그랬죠? 그쵸? 양별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법인에게만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명무 규정이 없다고. 처벌할 수 있는. 명무 규정이 없으면 갖다 처벌할 수 있어? 없는 거지. 양벌 규정이 좋은 게 아닌데 피고인에게. 그래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양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적용할 수 있다고 했죠? 틀렸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 여기 법인격 없다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여기랑 똑같이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양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보면 양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그 밑에 소속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교회 나와있지. 교회도 뭐야? 교회가 바로 뭐예요? 교회가 바로 법인격 없는 사단이냐. 법인격 없는 사단. 그쵸? 그쵸?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이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가 없고 그 밑에 공무원도 처벌할 수가 없다. 똑같다니까요. 교회도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다. 같은 법리로 밑에 보면 건물을 불법 증축했다 했을 때 그 교회에 고용된 사람은 고용됐다 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소속 공무원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고용된 사람이 무허가 증축 행위를 실제로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자, 대표자의 위반 행위에 선고유예를 했다면 그 양벌 규정에 따라서 그 회사도 똑같이 선고유예를 해줘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다.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왜? 이게 지금 벌금형이라고 했으니까 형벌이잖아. 형법은 따로따로입니다. 각계전투입니다. 형벌에 대해서 대표자가 선고유예 받았으니까 회사 니도 선고유예 받아라. 아닙니다. 각계전투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치했다는 말이 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